자, 이번에 할 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빌딩 숲 안쪽에 뭐가 있죠?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죠?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는데 제가 플레이 버튼 눌러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리를 한번 클릭해 볼 거고요. 그리고 탑승을 하겠습니다. 탑승을 해서 보니까 여기에 누르라는 듯이 빨간색 버튼이 있네요.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빨간색 버튼이 없어지면서 이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게 되네요. 예.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죠?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등장했던 게임인데요. 이걸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는데요. 저는 뭐 딱히 다른 코딩을 넣는 게 아니고요. 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은 떨어지도록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소공포증 체험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뒤로 가기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코스페이시스 만들기, 그리고 빈 장면을 클릭하시고요. 자, 이 화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빌딩 숲으로 환경을 정해주겠습니다. 왼쪽 하단에서 환경, 그리고 수정에서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환경을 클릭했습니다. 분위기는 바꿔줄 수가 없나 보네요. 분위기는 바꿔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빌딩 숲이 나오게 되네요. 제가 아까 STL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삼각형의 모임이라고 그랬었죠. 저기 뒤쪽에 빌딩 보니까 이 앞쪽의 빌딩은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창문도 그려주고 했는데 뒤쪽에는 그냥 네모밖에 없네요. 다 직사각형들이고요. 단색으로 되어 있고요. 봤더니 삼각형의 모임이 보이네요. 그렇죠? 옆에도 삼각형이고요. 윗면도 삼각형 두 개로 이루어진 사각형이었네요. 예. 자, 엘리베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에서 만들기로 가겠습니다. 만들기. 그 다음 박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박스를 선택해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한번 늘려 볼게요. 제가 탈 수 있을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에 재질을 좀 입혀 볼 겁니다. 엘리베이터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히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이니까 철로 할까요? 철로 하고요. 격자 무늬의 크기는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 정도 하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카메라가 만약에 VR 안경을 썼을 때는 점프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점프 못하고 직진을 올라가야 되는데 카메라가 여기 이 판이 너무 높으면 못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만 높아도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못 올라갑니다. 점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VR 안경 꼈을 때는 점프 기능을 못합니다. 컨트롤러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박스의 크기를, 높이를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 낮게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벽을 세워 주겠습니다. 벽을 세울 텐데요. 마찬가지로 박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박스를 이렇게 이용해서 무늬를 주겠습니다. 이번에 벽은 조금 특이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재질, 그리고 색상은 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좀 맞춰줄 거고요. 높이도 늘려주겠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높이를 높여줬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이 벽을 여러 개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 기능 어떻게 했었죠? T 버튼을 이용했었죠? T 버튼을 이용해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외에도 복사 버튼은 또 있는데요. 대상 객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속성 창에서 밑에서 두 번째 거 복사하면 옆에다가 복사를 해주네요. 그래서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90도 회전을 시키고 이동을 시키고 뒤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예, 됐네요. 상자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천장도 해줘야 되겠죠? 천장은 유리 천장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한번 방금 배운 복사 기능으로 복사를 해주고요. 복사 기능으로 복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 복사가 되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T 버튼 누르고 작게 해주고 양옆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T 버튼을 누르고 Alt 키로 복사. 자, 이렇게 완전하게 안 맞물린다면 자석 기능에서 격자에 맞추기 있죠?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격자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위에 천장을 하겠습니다. 천장은요 유리로 한다고 했죠? 유리. 그리고 유리를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죠? 왜 납작하게 만들어 놓느냐면요, 회전을 해도 되는데 납작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회전을 시킬 거예요. 회전은 R 버튼, 단축키 R 버튼을 누르면 둥그런 원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각 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객체는 그냥 회전이 아니고 얇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회전이 아니고 얇게 만들겠습니다. 자,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에다 올려볼게요. 자석 기능에서 아이템에 붙이기, 단축키는 Shift S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눌러주는 객체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위에 딱 올렸더니 잘 올라가 있지 않네요. 자, 위에 딱 올렸더니 이제 딱 올라갔네요. 잘 올라갔죠? 근데 이 회전한 걸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회전한 거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더니 다시 얘가 세워지네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아이템의 붙이기 기능은 붙여줄 면에 내가 움직이는 아이템의 바닥면이 붙게 되는 기능입니다. 바닥면이 붙는다는 건 뭐죠? 이 객체의 각 화살표를 보면은 탑, 레프트, 프론트, 백, 그리고 바텀 이런 게 있네요. 즉 입체에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있다는 것은 뭐죠? 좌표가 있다는 거죠. XYZ축을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준 겁니다. 바닥면이 빛으로 되도록. 그러면 천장을 마저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양옆을 맞춰주고요. 끝 부분도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잘 안 맞춰지면 격자 맞추기에서 0.0으로 낮춰주고 미세 조정 해주시겠습니다. 예, 됐네요. 자, 이제 문과 여기 다이빙대라고 해야 되나요? 다이빙대가 있어야 되겠죠? 다이빙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이빙대를 저는 박스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게 뭐죠? 잘린 사각뿔이네요. 잘린 사각뿔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린 사각뿔을 유용하게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잘린 사각뿔을 좀 키웠고요. 이렇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높아 보여도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면 굉장히 잘 올라가지겠습니다. 자, 이걸로 번지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부분들을 조금 늘리고 이거는 밑으로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재질도 넣어주겠습니다. 나무, 재질을 넣어줬더니 결이 이런 식으로 나 있네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형의 방향성을 맞춰줘 가지고 처음부터 재질을 넣어준 상태로 하는 게 좋습니다. 괜찮죠?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샌드위치만 넣으면 되겠네요. 샌드위치를 여기 앞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러리에 가보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샌드위치가 아니더라도 이런 아이템을 앞에다가 넣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업로드에서 3D 모델링을 한번 검색해서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업로드에서 3D 모델링 그리고 웹 검색으로 가겠습니다. 웹 검색에서 샌드위치 해서 엔터를 쳐보면은 다양한 모양의 샌드위치나 아니면 과자, 햄버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네요. 물론 다 컬러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니까 폴리에서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자, 폴리에서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폴리는 폴리곤의 줄임말입니다. 폴리. 그래서 아까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게 뭐라고 했죠? 3D 데이터라고 했죠? 예. 폴리라는 사이트는 3D 데이터를 제공한 사이트입니다. 뭐 시간 있으시면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3D 데이터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페이시스하고 폴리 사이트하고 협약을 맺거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폴리에서 제공되는 이 3D 데이터가 여러 개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하나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핫도그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핫도그를 불러왔더니 뭔가 그림자만 나오고 불러와지지 않네요. 예, 이럴 때가 있습니다. 폴리에서 제공되는 무료 3D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잘 불러와지지 않는 것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이번엔 햄버거를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예, 몇 개의 상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로딩 시간이 걸리고요. 로딩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햄버거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모진 폴리곤으로 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좀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사이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하고 약간 다릅니다. 참고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계 프로그램을 다루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격자에 맞추기를 켜보시고 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1cm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1cm. 그러면 보통 밀리미터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밀리미터로 설계를 하시는데 10m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 칸 한 칸 기준이 10mm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햄버거를 좀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배운 드래그에서 크기 바꾸기로 조정을 해주고 이 위에 올려놔야겠죠? 예. 아이템에 붙이기를 클릭해서 이 난간으로 이동을 좀 시키겠습니다. 예, 난간에 딱 붙었네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난간과 햄버거가 없어져야겠죠? 네, 없어야 되니까 난간 잘린 사각부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재질 그리고 불투명도를 가장 낮게 0%로 해줄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질 불투명도를 가장 낮게. 자, 햄버거는 코블록스에서 사용이 돼야 되고요. 이 난간도 마찬가지로 잘린 사각불도 코블록스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한 번에 묶어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해주려면은 그룹이라는 기능을 써야 됩니다. 이제 그룹을 한번 져주겠습니다. 처음으로
밑에 칸에 보시면은 줄 3개가 있죠.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이 박스들을 다 그룹으로 한번 묶어 봐야 되겠죠. 이 박스들을 다 그룹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내가 그룹으로 묶어줄 것들을 선택한 후에 햄버거까지 다 선택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된 후에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그룹 만들기 클릭하시면 이제 그룹이 젖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그룹 해가지고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그룹에 속해져 있는 객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닫아주죠. 자, 이제 뭐가 없냐 봤더니 버튼, 빨간색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리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유리문은 쉽습니다. 아까 저희가 만들어줬듯이 만들기에서 유리벽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사이즈에 맞게 조절해 주겠습니다.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시면서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겹치네요.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버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버튼을 만들려고 안쪽에다가 원기둥을 만들려고 했더니 천장이 가로막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만들려고 했더니 뒤쪽에 있는 이 벽들이 가로막네요. 그래서 이쪽 안쪽 벽에다가 붙여주기 위해서 안쪽 벽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숨겨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처음으로 밑에서 유리벽을 눈을 체크를 해주면요 숨겨집니다. 그 다음에 그룹을 키고 내가 원하는 박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숨겨주겠습니다. 예, 됐네요. 이 상태로 원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를 사용해도 됩니다. 다른 도형을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원기둥을 이용해서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버튼 크기를 정해 주고요. 그 다음 재질을 그냥 단색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석 기능 아이템에 붙이기가 켜져 있네요. 이 상태로 이쪽 벽에다가 버튼을 옮겨 놓겠습니다. 예, 됐네요. 이제 숨겨졌던 모든 객체들을 풀어줄게요. 자, 이제 다 보이죠? 바닥에 있는 난간이나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도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숨겨져 있는 거고요. 나중에 코딩으로 다시 불투명도를 조정을 할 겁니다.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눌렀더니 큼지막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 엘리베이터 문을 클릭하면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면 빨간색 버튼이 딸깍 하면서 문이 닫히고
그리고 문이 닫힌 후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야 되겠죠? 얼마나 올라갈지는 저희가 코딩을 변경해 주면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는 멈추고요. 멈춘 다음 이 문이 열리고 외나무 다리가 생겨야 되겠죠. 외나무의 다리의 불투명도가 100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햄버거도 마찬가지로 불투명도가 100이 돼야 되겠죠. 자, 뒤로 가기 하겠습니다. 이제 코딩을 하나하나 넣어줄 겁니다. 스크립트 언어 선택하기에서 코블록스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코드 밑에 네모를 클릭해서 크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록을 조금 키워줘서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이제 한번 하나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엘리베이터를 클릭해야 되겠죠? 엘리베이터 문, 유리벽을 클릭했을 때, 네. 그리고 유리벽을 클릭하면 유리벽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간 다음에 뭘 클릭해야 되겠죠? 버튼이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버튼이 클릭된 다음에 일어날 블록들을 짜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카메라가 샌드위치를 먹었을 때, 닿았을 때죠. 햄버거죠. 햄버거를 닿았을 때. 네. 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넣는 게 우선이겠네요. 유리벽을 클릭했을 때 유리벽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유리벽이 다시 내려오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다시 유리벽이 올라간 다음 외나무 다리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햄버거에 닿았을 때 외나무 다리하고 햄버거가 없어졌죠. 이 세 가지의 조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엘리베이터를 클릭했을 때, 유리문이죠. 유리문을 클릭했을 때, 자, 맨 위에 있네요. 이벤트 햄버거를 클릭했을 때 라고 나오는데요. 유리문을 코블록스에 사용을 안 해줬네요. 유리벽을 코블록스에 사용돼 유리문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겠습니다. 쉽게. 그리고 코드에서 다시 유리문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작입니다. 동작에서 유리문이 위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유리문이 위로 1초 동안 3m 정도 위로 올라가 갈까요? 한번 플레이 눌러볼게요. 유리문을 클릭했을 때 3m는 조금 작네요. 6m 해주겠습니다. 클릭. 6m니까 다 열리네요. 자, 위로 6m를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그룹의 이름을 좀 바꿔줄 거예요. 이 그룹의 이름을 뭐라고 해주냐면 엘리베이터로 바꿔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에 코블록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코드로 다시 돌아와주세요. 이벤트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벤트의 맨 밑에 기타에 뭐가 있죠? 이벤트 제거하기 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드래그 밑으로 4번에다가 끼워 놓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 제거하기. 자, 유리문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제거하기로 되었습니다. 다양한 조건이 또 있는데요. 클릭했을 때
뭐 마우스 오버했을 때, 충돌했을 때 모든 이벤트 제거하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유리문을 다시 한번 클릭하더라도 위로 올라가지 않겠죠. 네, 이 명령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둥을 클릭했을 때죠, 이제. 자, 맨 위에 언제 유리문을 클릭했을 때를 밑에다가 붙여주고, 그 다음에 기둥을 클릭했을 때로 바꾸려고 했더니 버튼이 없네요. 자, 이제 속성에서 다시 기둥을 버튼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코블럭스에서 사용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이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삭제가 되면서 문이 닫혀져야 됩니다. 버튼을 다시 계속 누르면 안 되니까요. 자, 일단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서 아이템으로 들어와서 자, 버튼을 삭제하기 여기 있네요. 이 블록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이 닫혀져야 되겠죠. 복제 해서 버튼을 삭제하기 밑으로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위가 아니고 아래로 6m 이동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조금 무서우니까 한 0.5초 정도 쉬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제어에서 기타 1초 기다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8번으로 넣어주고요. 0.5초 기다리기로 하면 0.5초 기다린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그런 코딩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플레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유리벽을 클릭하고 제가 유리벽 안으로 유리문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제거하기로 되었습니다. 다양한 조건이 또 있는데요. 클릭했을 때, 뭐 마우스 오버했을 때, 충돌했을 때 모든 이벤트 제거하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유리문을 다시 한번 클릭하더라도 위로 올라가지 않겠죠. 네, 이 명령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둥을 클릭했을 때죠, 이제. 자, 맨 위에 언제 유리문을 클릭했을 때를 밑에다가 붙여주고, 그 다음에 기둥을 클릭했을 때로 바꾸려고 했더니 버튼이 없네요. 자, 이제 속성에서 다시 기둥을 버튼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코블럭스에서 사용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이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삭제가 되면서 문이 닫혀져야 됩니다. 버튼을 다시 계속 누르면 안 되니까요. 자, 일단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서 아이템으로 들어와서 자, 버튼을 삭제하기 여기 있네요. 이 블록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이 닫혀져야 되겠죠. 복제 해서 버튼을 삭제하기 밑으로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위가 아니고 아래로 6m 이동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조금 무서우니까 한 0.5초 정도 쉬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제어에서 기타 1초 기다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8번으로 넣어주고요. 0.5초 기다리기로 하면 0.5초 기다린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그런 코딩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플레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유리벽을 클릭하고 제가 유리벽 안으로
플레이를 눌러주겠습니다. 유리벽을 클릭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좀 크네요. 자, 그리고 기둥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리문이 닫히네요. 자, 이어서 코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블록들이 모여서 말이 되게만 짜주면 굉장히 쉽게 동작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학교에 VR, AR 전공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아주 쉽게 코딩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마저 코딩을 짜주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겠죠. 엘리베이터를 위로 올리는 게 동작입니다. 동작. 자, 그리고 메뉴에 있는 동작 몇 초 동안 앞으로 1m 이동하기를 9번으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햄버거와 외나무 다리를 포함한 그룹이었죠. 네, 엘리베이터를 몇 초 동안 한 10초 정도 올라갈까요? 10초. 그리고 위로 한 100m 정도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10초 동안 100m, 1초에 10m 정도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위로 100m겠죠. 아까 유리벽도 엘리베이터에 포함을 시켜서 그룹으로 져줬으면 좋겠었지만 이미 지나왔으니까 유리벽도 따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복제해서 밑으로 붙여 넣어주고요.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동시에 올라가야 되니까 제어해서 동시에 실행하기를 넣어줘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똑같이 올려야 되겠죠? 위로. 그러면 따로따로 올라가는 코딩이지만 동시에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유리문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코딩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초 동안 100m를 위로 올라간 다음에 유리벽이 열려야 되겠죠? 예, 유리문을 복제해서 다시 1초 동안 위로 6m 추가로 올라가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리문이 열리면 그대로 떨어질 것이냐? 그게 아니죠. 외나무 다리하고 햄버거를 보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로 넘어가겠습니다. 형태에서 밑에 쪽 보니까 정보창 보이기 위해 불투명도를 100으로 정하기 블록이 있네요. 이거를 2개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햄버거와 외나무 다리, 잘린 사각뿔이었죠. 잘린 사각뿔 불투명도를 100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동시에 실행하기를 왜 안 해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딜레이가 없이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개만 이런 식으로 붙여줘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코딩을 또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햄버거에 닿았을 때 라는 이벤트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충돌 언제 잘린 사각뿔이 잘린 사각뿔이 닿았을 때 이놈을 15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가 카메라에 닿았을 때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코블럭스의 사용을 해준 상태로 카메라에 닿았을 때 일어날 코딩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코딩들 안에 이렇게 조건을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VR이 시작됐을 때 카메라가 돌아다니다가 불투명도가 0인 햄버거에 닿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문이 열렸을 때 있어야 할 햄버거와 외나무 다리가 미리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꼬이게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버튼이 눌려졌을 때 작동되는 코딩을 심어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아이템에 들어가서 외나무 다리와 햄버거를 삭제하는 코딩을 넣어줄게요. 햄버거도 삭제하고, 그리고 잘린 사각뿔도 삭제하고 하면 되는지 한번 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햄버거와 외나무 다리가 없죠. 그 다음 문을 클릭하면 문이 위로 6m 이동하고, 자,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한 후에 버튼을 클릭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0.5초 기다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100m 10초 동안 100m 이동을 한 다음, 카메라가 살짝 튀어 오르는 거는 관성 때문에 살짝 튀어 오르네요. 100m가 이 정도 높인 것 같습니다. 100m면 충분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간 다음 이 햄버거가 카메라에 닿았을 때 외나무 다리와 햄버거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됐네요. 고소공포증이 심하신 분들은 좀 무서워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보셨다면 자신만의 엘리베이터를 꾸며서 만들어 보시던지, 코딩을 수정해서 더욱 높이 올라간다든지, 햄버거를 먹으면 발생되는 이벤트를 바꿔보신다든지, 그렇게 해보시면 VR 제작 실력이 높아질 겁니다. 전북대에서 강의했을 때 어떤 학생은 이 엘리베이터 프로젝트를 장면 전환 코딩을 이용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우주로 보내는 프로젝트로 만들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재밌겠죠? 이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시점을 약간 변화시켜 보면 좀 게임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빠르게 할 거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기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눌러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옆문을 이렇게 없애주고 카메라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카메라를 하나 넣어줘서 앞을 보게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로 사람을 이렇게 한번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1과 캐릭터를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그룹을 져주고요. 카메라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데요. 이 카메라의 속성을 고정 위치로 바꿔주고요. 엘리베이터 안으로 그룹을 또 지어주겠습니다. 고정 위치인데 약간 시선을 변경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을 바라보도록 이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바라볼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추가해준 객체들을 모두 코블록스에서 사용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맨 위에다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인 카메라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메인 카메라를 카메라 2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을 때 메인 카메라를 다시 1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캐릭터 있죠? 캐릭터는 내가 들어갔을 때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얘가 나여야 합니다. 이 캐릭터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내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레귤러맨은 처음에 불투명도는 0으로 정해지고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서 불투명도가 100으로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인 카메라를 바꾸기 전에 다시 0으로 정해지는 거죠. 무슨 효과가 일어날지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문을 한번 클릭하죠. 그러면 문이 열리고요. 제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고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카메라 2로 이런 식으로 메인 카메라가 바뀌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제가 마치 아까 카메라가 들어온 카메라가 캐릭터였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들어보니까 없네요. 캐릭터가 불투명도 0으로 정해졌죠. 카메라 1이 이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햄버거를 딱 먹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자, 이거는 이쪽 안에 있는 코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다시 카메라 1이 닿았을 때로 바꿔주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맨 위로 100m 이동을 한 다음 문이 열리고 다시 카메라 1이 메인 카메라로 변해지면서 코딩이 작동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빠르게 코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딩을 넣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지금까지 3개의 프로젝트를 해봤는데요. 이 3개의 프로젝트만 해봐도 어느 정도 개성을 살린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